자, 이렇게 해요. 그 민법이 고2, 고3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근데 너희는 오히려 스타트를 좀 이렇게 형사법이랑 같이 끊어주는 게 차라리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개인하고 개인이 민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1분당 교재 보세요. 법질서 아래에서 관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인 두 분야가 형사법하고 민사법 너희가 나눠서 체크하세요. 밑줄이나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해서 분리하세요. 그래서 형사법 자꾸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민사법이 있다. 두 가지. 자,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관계 규율하면 이렇게 잘라 슬래시. 다음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밑줄이나 동그라미 쳐서 구분하십시오. 자,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1문단은 형사법하고 민사법 특징이야. 첫 번째 다시 칠판 좀 잠깐 보세요.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그래서 사회 질서 유지나 범죄 처벌, 그래서 여기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 기본권이라는 글자 기억하셔야 돼요.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이고 모의고사에 민사법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고요. 말 그대로 너가 너한테 보상해, A가 B한테 보상해, 이런 식으로 A가 B 그냥 도배해줘, 이런 어떤 민사가 많이 나와요. 손해, 이익 조정, 그래서 수평적 균형 회복이라고 그랬지. 모든 인간은 다 개인과 개인은 평범하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지금 이따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이 형사법에서 주목해야 될 건 기본권, 민사법에서 주목해야 될 건 수평적 균형. 한마디로 민사법으로 뭔가 소송을 하고 뭔가 판결을 내리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수평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거죠. 평등하지가 않은 거니까 그거를 회복하겠다라는 얘기야. 됐죠? 2문단. 자, 형사법의 이거 2문단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거야. 형사법의 목적은 여러분 밑줄 쳐.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에서 형사법의 목적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공익 동그라미.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 밑줄 기본권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음, 자, 가로 열어. 민사법은요. 민사법은 밑줄 쳐.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 그래서 민사법의 목적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민사법, 가로 닫아. 자, 한 번 더 밑줄 치세요.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 당사자들은 모두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여서 오른쪽 손해와 이익 조정.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 균형 관계를 밑줄.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평등, 균형이라는 단어는 지금 민사법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걸 이제 여러 번 읽어놓으면 니네 이거 의외로 문법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거예요. 시험지가. 니네가 이거 여러 번 읽어놓고 여기를 좀 보장을 해놓으면 되죠. 자, 지문은 두 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3문단. 자, 형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밑줄 칩니다. 검사와 피고인. 검사와 피고인. 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주어야. 자,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피고인이라는 것은 지금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금 의심이 되는 자를 검사가 이제 소송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고인으로 기소할 소송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 기소란, 기소 동그라미나 밑줄,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여러분 밑줄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기소. 그래서 검찰청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였다라고 하면 심판해 주세요라고 심판을 요구하는 거죠.
그 지금 여러분 이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뭐뭐라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이 어휘에 이 법률어의 개념 또는 정의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요 검사가 담당하고요.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반박할 수 있다. 다음 법원은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그러니까 지금 검사는 입증해야 돼. 그리고 나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피고인이 해야 될 일은 소송이 걸리면 뭐를 해야 돼? 반박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이제 이따가 너희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형사법에서의 입증은요 좀 더 그 얘기 하려다가 지금 그래도 또 교육자인데 그쵸? 좀 더 엄격해요. 정말 저기 따분하군요 나. 자, 정말 엄격합니다. 그래서 웬만하지 않으면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반박. 법원은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진 후 그에 합당한 법을 내립니다. 이때 어떤 두 사람이 여러분 한 줄 밑줄 쫙 치십시오.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재판을 하였더라도 자 거기요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까지 밑줄을 치시고요. 거기 범죄 동기와 정황 있지? 있죠? 이 범죄 동기는 지금 누구 말하는 거야? 누구의 범죄 동기? 피고인에서 써놔. 피고인 상황 피해자 아니고 검사 아니고 피고인의 상황. 오케이. 아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의 상황을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근데 요즘엔 이런 것도 너무 이제 심신미약 이런 거 막 다 반영되는 거 이제 안 하려고 막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형량이 결정되므로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대요. 같은 종류 범죄여도요. 자 이따 문제 나왔던 거에서 강조했고요.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심판을 요구하면 밑줄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 아 검사가 기소를 하면 소송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검사가 기소하는 거에서 이 소송은 시작이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로 열고 닫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가로 열고 닫아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 가로 닫아 거기에다 가로 열고 닫은 거에다가 예외라고 써주십시오. 예외. 자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거야. 폭행죄나 모욕죄 등의 경우는요. 제가 나를 모욕하였어요. 그런데 모욕받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지금 전 괜찮아요. 검사가 소송을 했거든? 공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 형사법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소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는데 이 정작 모욕 당했다라고 생각되는 이 피해자가 저는 괜찮아요. 저 사람 용서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용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소송 안 돼요. 다음 자 4문단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자 원고하고 피고 기억해놔. 여러분 나 한번 봐봐. 앞에 봐봐. 원고하고 피고 중에 쉽게 말하면 누가 착한 놈? 원고. 다들 이쪽 잘하네. 그죠? 자 원고하고 피고인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이 원고래요. 아 그러니까 개인은 피해자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나쁜 놈이요 라고 소송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 민법 하고 있는데 자 다음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가해자가 오케이 요거를 왜 안 썼어요? 가해자가 피고 되겠죠?
자, 이제 뭐 이들도 반박하고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각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쓸 수 있다의 밑줄쳐.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쓸 수 있다. 그 1, 2, 3학년 모의고사가요. 그 주제나 그 핵심 요소는 다 똑같은 거를 가지고 나오거든. 지금 고2랑 다 똑같이 지금 이거 변호사를 뭐 쓸 수가 있고 뭐 이거 다 나왔던 내용이야. 나오는 내용이야. 그럼 요 부분도 나올 수 있다. 민법,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 밑줄쳐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 당사자 2명 다요. 변호사를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자,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입증을 잘할수록 더 유리하겠죠? 자, 민사소송은 대신 형사소송과 달리 뭐뭐와 달리 이런 부분이 핫플레이스. 자, 밑줄 쫙 치시면 돼요.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소송이 종결된다. 지금 좀 전에 앞에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은 이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여기 민사소송은 종결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그냥 샤바샤바 해가지고 우리 좀 이런 게 이혼 소송 같은 거에서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억 내놔! 7억 내놔!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해보니까 판사님 저희 뭐 화해했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양육권 주기로 했어요 뭐 할 수도 있고 그냥 재산 엠브레이를 잘 할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타협하면 소송이 종결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히 종결이 가능하거든. 근데 이제 검사가 형법에서 형사법으로 이렇게 지금 어떤 피해자한테 이렇게 피해자래 그 피고한테 소송을 만약에 했잖아. 기소를 했잖아. 그러면 이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아까 그 예외사항 아닐 때는 그냥 계속 재판이 이미 딱 된 이상 진행이 돼야 되는 경우도 막 생깁니다. 자, 여러분 이제 5문답 끝나가요. 자, 5문답. 자, 7, 8은 저기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5문답 보세요.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죠. 하나의 사건이라도 그중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갑동그라미 을세모 이건 편의상 어쨌든 지금 저기 피해 당하는 사람이 갑이어서 나는 그냥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갑이 을에게 맞아 갑이 다쳤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가로 열어 검사가 법원의 을을 상해죄라는 법규로 처벌해달라는 가로 닫아. 자, 검사가 청구했어요. 처벌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법? 형사법. 여러분 가로 열고 닫은 거 밑에다가 요거는 형사법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바로 앞에 다음이 있지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다시 가로 열고 닫습니다. 갑이 을에게 갑하고 을하고 개인과 개인이잖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가로 닫은 다음에 마찬가지 민사법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이 구역에서 있다 문제에 나왔죠.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가 있대요. 또 하나의 사건이 그대로 문제에 나옵니다. 자,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입증의 정도도 다르다. 여러분 밑줄 쳐.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 다르다에 밑줄 치고 번호 1번. 입증의 정도가 다르다 번호 2번. 이 두 가지 이유로 똑같은 사건인데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다음 문단 6문단입니다. 자, 이제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와우!
강한 입증 요구에 밑줄이나 뭐 형광펜 안 쳐도 외울 것 같다 너희들은. 강한 입증 요구. 자, 강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형사법이요. 즉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만약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서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거야. 증명력이 부족해요. 자, 이는요 왜 그러냐면요, 무죄 추정의 원칙, 즉 밑줄 쳐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라고 지금 봐봐 얘들아, 법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연결이 되죠.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형사소송입니다. 자, 라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만약 51이라면 절반 정도는 거의 입증을, 그지? 유죄가 거의 안 된대요. 될 수 없대요. 자, 그 이유는요, 이것도 문제 연결되죠?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은 이를 뒷받침한대.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는 이 10사람 범인 놓치더라도 한 사람을 유죄로 만들어서는 안 돼. 무죄라면 무죄로 인정받아야지. 이거를 왜 그러는 건지 물어봤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밑에 조금 더 보자고요.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요것도 체크해라. 이제 이거 안 나온 데서도 나올 수 있잖아. 무죄라고 해서 반드시 결백하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분명히 얘가 나쁜 짓을 했을 거다라고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유죄로 확정을 하지는 않는 거지. 왜? 입증을 잘 못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반면에 세모 민사소송에서는요, 밑줄 쳐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 정도만 요구한대요. 그래서 통상인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만 하면 개인과 개인의 A와 B의 이런 어떤 소송에서는 이제 처리할 수 있대요. 죄가 있다고. 자,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 증명하는 정도만 되면 돼. 그지?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형법에서 나오고 있는 거, 형사법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사법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그 개연성만, 그 일이 있었던 거 맞네 라고 해서 개연성만 인정될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기 네모칸 치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 있지? 이거 내가 지금 비문학 독서 지문을 시간 벌라고 했잖아. 이게 그냥 내용으로 이해되고 모의고사 풀듯이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모의고사는 80분 주고 막 하잖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그냥 아예 내신이잖아. 시간 줬잖아. 이거 그냥 거의 이렇게 위치를 파악해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된 애들은 무죄라는 거 나오는 그 자체가 그냥 무조건 지금 형사법으로 가야 되고, 개연성 이런 거, 통상적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민사소송, 민사법으로 가야 돼서 나와야 될 위치하고 자리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끝나갑니다. 자,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자, 바로 열고 닫아 마지막 신뢰할 만한 증거를 쌤은 여기 밑줄 한번 더 쳐놨어요.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 기준으로 판단해 가로 닫아. 자, 가로를 열고 닫은 후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가 지금 민사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 기준인 거죠.
만약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가 51대 49라면 당연히 51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왜?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에서 입증 정도 누가 더 많이 했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그 뒤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칠판 보세요. 자, 결론은 형사법은 공익 보호를 위한 거고요. 국가 주도이기 때문에 검사가 지금 기소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동일 사건이라도 두 법이 병행 적용될 수 있고 입증 기준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34번 보겠습니다. 34번에 윗글에서 사용된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먼저 1번에 용어의 개념 설명하는 부분이 있냐 없냐 라고 해서 일단 3문단에 기소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규범 내용을 인용하여, 규범 내용이라는 건 얘들아 법규 말하는 거죠. 법규. 그래서 특정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번은요 6문단 형사소송법 제275조 이거 있었죠. 제275조 규범 내용은 법규 말하는 것이다. 다음 3번 문제 상황을 가정하여 서로 다른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그랬지? 여기 5문단 만약 갑이 을에게 맞아 이거 있었죠. 이거 진짜 누가 때린 거 아니잖아. 우리가 본 거 아니잖아. 이거 문제 상황을 가정한 거 맞죠? 다음 4번에 예외적 조건을 제시하여 원칙과 다른 경우 소개하고 있었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해가지고 우리 3문단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서로 다른 견해를 일단은요 절충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지금 형사법하고 민사법하고 딱 떨어지는 구분해야 되는 거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충하여서 현실적인 대책 제시하고 있다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요거 무난하게 잘 맞춰주셨죠. 자, 35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우선 3번으로 답은 잘 맞춰주셨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지. 그럼 이제 쌤 같은 경우에는 자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히려 맞잖아. 그러니까 왜 맞는지를 연결된 해설 포함해서 엄청 꼼꼼하게 읽어주십시오. 네. 자, 일단 여기 3번만 볼게요. 여기는 35번은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하며까지 자, 맞아 틀려. 자, 3번에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하며까지 기준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절반씩 잘라서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다음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다. 피해자가 자 어디가 틀린 겁니까? 피해자가 지금 왜 참가합니까 지금? 그죠? 오케이. 그래서 피해자가 틀렸다. 그럼 정확하게 피해자가 아니라 뭐로 들어가야 돼? 피고인이 돼야 되겠죠? 피고인. 좋습니다. 자, 36번 넘어갈게요. 36번. 자,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기억은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범죄자를 잘못 처벌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 5번 보십시오.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 그놈의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아서 개인의 기본 이거 그러니까 지금 봐봐. 형사법, 형사소송에서 나왔던 기본권 이렇게 단어들을 다 지금 여기는 살짝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아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약에 지금 여기를 교묘하게 평등권이라든지 그죠? 수평적 관계 이렇게 글자가 나오면 이것도 틀리게 되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36번에 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3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되고요.
기역과 니은은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데 유사 상황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A는요. A가 지금 B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B가 피해자고, 너희가 빨리 파악해야 될 거는 기역이 형사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검사가 기소했다라고 했으니까 형사소송에 해당하겠죠? 자, A가 주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범해 B를 밟았다, A를 기소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빵빵 무죄가 선고 확정됐습니다. 자, 니은도요. 여전히 B는 지금 피해자죠. 이 피해자가 A가 가입한 보험사에다가 이제 민사소송을 거는 거야. 자, 그래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다가 써. 여기 지금 니은 옆에다가 B는 피해자이고 원고야 피고야? 원고. 그 다음에 A는 가해자 피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험사 A의 형사소송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은 손해배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뭔 말이야? 보험사가 형사법에서 우리 무죄 선고 받았다고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원은 A가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대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고, 여러분 정답은 우리 다 맞았기 때문에 틀린 거 4번만 볼게요. 나머지 맞는 거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4번에 어디가 틀렸나요? 자, 기역에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자 여러분,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의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라고 했잖아. 지금 무죄 선고를 받았단 말이야. 누가? B가. 아니, A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죄 선고에 고려된 사실 있잖아. 무죄 선고에 고려된 사실은 지금 보기 어디에서도 뭐 B가 너 거기 왜 누워 있었냐? 뭐 이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X 무죄 선고에 고려된 사실이 우선 일단 아니야. 끊어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B의 과실이 크다. 왜 쓰러져 있었니? 이건 무죄 선고에 고려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니은에서는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그 앞에 거 구조가 복잡하고 열악한 도로 환경이 고려가 됐다라고 했잖아. 그런 특수 상황들이.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여기 뒷부분은 맞아 틀려? 여기는 같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37의 4번인데 이 변형 문제가 지금 이런 비슷한 사례로 꼭 나올 수가 있고 선지는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맞는 거를 꼼꼼하게 꼭 읽어보셨어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 어휘 문제는요. 38번이었는데 어휘 문제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알아서 보시라고도 하고 뭐 나오다가 안 나올 때가 좀 더 많았긴 했는데 그래도 방심하지 마. 지금 어휘랑 사자성어 문제가 하나씩 이렇게 좀 껴서 나오는 추세기는 합니다. 여러분 다 잘하셨고 3번 보시면 C는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다. 적절하게 타협하다. 그러니까 지금 알맞게 타협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알맞다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견주다라는 거는 우선은 뭐 느낌도 오시겠지만 뭐 서로 대어보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비교하다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서로 대어보다가 지금 견주다 이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다, 알맞다라는 의미를 대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어휘까지 지금 잘 보신 겁니다.